직원 채용하실 때 이 내용 꼭 아셔야 됩니다. 직원 인건비 부담 많으시죠? 직원 한 명 채용하면서 한 명당 최대 1,500만 원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 정부 지원받는 법, 인건비 신고, 4대 보험 가입했을 때 각각 장단점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절세의 모든 것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인건비 신고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대부분 혼자 시작을 하시지만 사업이 성장하고 커지다 보면 직원 채용을 고민을 하게 되시죠. 이와 관련돼서 직원 신고를 할 때 어떤 형태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많이들 질문을 주시고요. 인건비 신고 유형에 따라서도 절세 혜택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절세 혜택 꼭 챙겨받고 싶으시다고 하는 대표님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인건비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매출에서 비용을 많이 차감을 해서 순이익이 적을수록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때 비용 처리되는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인건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인건비는 상대방한테 지급했다고만 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건비를 지출하고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모두 완료를 해야 적법하게 경비 처리를 해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사업자에서 인건비 처리를 하면은 그 인건비를 받으신 분은 각자 소득 유형에 맞게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사업소득자분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양쪽에서 모두 적법하게 세금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비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비 처리를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던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건비 신고를 제외해서 경비 처리한 총 경비 합계와 국세청에서 인건비 신고를 포함해서 소득세 신고한 그 합계의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 경비를 거짓 경비로 인식을 해서 불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사후검증이라고 하는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나중에라도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면은 미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무려 3%가 넘는 가산세와 납부 지연 일수에 따른 가산세까지 추가가 되고 인건비 신고에 연계된 지급명세서 또한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가산세가 최대 2%까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 신고 일정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세금 폭탄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산세까지 많이 부담이 늘어나게 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건비 신고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용직 근로자로 부르는 근로자 유형과 두 번째는 3.3%를 원천 징수하는 프리랜서, 세 번째로 일용직 근로자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용직 근로자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자 유형인데요. 주로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를 얘기를 하고요.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를 줄 때는 원천세라고 하는 세금을 직원급여에서 공제를 해서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를 해주게 되는데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원천세 외에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했을 때, 보수가 변경됐을 때 4대 보험공단에 각각 취득신고나 상실신고, 기준보수월의 변경신고와 같은 추가 신고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매월 뿐만이 아니고 6개월 단위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까지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신고를 국세청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매월 신고해야 되는 원천세와 간이지급명세서, 연간 단위 지급명세서, 4대 보험 신고까지 굉장히 번거로운 신고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고 일정들이 굉장히 많고 또 직접 챙기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인건비 신고가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주로 이런 세무사무소를 통해서 세무 서비스를 받으며 이런 인건비 신고를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까지 총 4가지 종류의 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연금은 총 9%의 보험료를 회사와 직원이 각각 4.5%씩 부담을 하고,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서 총 8%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 각각 4%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총 2.15%인데 직원이 0.9%, 사업주가 1.15% 부담을 하고, 산재보험은 전부를 회사가 부담하는데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4대 보험료를 전부 합치면 총 20% 정도가 되잖아요. 각각 사업주가 약 11%, 직원이 9%, 총 20%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보험료 부담이 적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 4대 보험 가입을 꺼려서 직원의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직원도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기 싫어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인건비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회사 외부적으로는 직원 채용 및 유지를 위해서 관리 비용도 들어가고, 식사나 간식과 같은 것들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까지, 그리고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퇴직금까지 주셔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원래 기본급이나 기본 연봉 외에도 최소 20에서 30%의 추가적인 비용이 추가된다는 점을 이 직원 채용 시 고려할 점으로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용직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회사나 직원 양쪽에 모두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선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원을 채용했을 때 이렇게 4대 보험이나 여러 가지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라고 하는 혜택을 통해서 만으로 34살 이하의 청년을 채용했을 때는 한 명당 1,450만 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청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85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도 4대 보험을 가입할 때 뭐가 추가되죠? 바로 고용보험이에요. 고용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추후에 180일이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퇴사하셨을 때 실업급여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있고, 몸이 다치거나 출퇴근 시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원분들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4대 보험료 부담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회사나 직원 모두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규직으로 가입 이력이 6개월 이상 없는 직원이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을 무려 80%나 지원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채용이 되는 직원이 있었을 때는 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청을 해서 직원과 사장님 모두 80%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저희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준금액이 200만 원 급여를 받는 직원을 예를 들어 보면은 9% 국민연금 보험료가 나오면 원래 한 9만 원 정도씩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으면은 8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 명당 18,000원 정도씩만 납부를 하게 되는 구조라, 그런 1년 연간 합산을 하면은 거의 1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4대 보험료 부담을 최소한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가입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용직,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 금액 때문에 세후 실수령액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실제 근로자로서 고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3% 세금만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입장에서도 직원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신고한다고 해가지고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과 사업장의 근무 시간, 계약 조건에 따라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신고 유형을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이 장단점을 잘 기억하셔서 신중하게 인건비 신고 방법을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절세 모든 것 김조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